8살, 올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원한 사는 일 해본 적 없고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착각일지는 몰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제 주위로 많이 모이고 다니고 있는 여러 모임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친구 때문에 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20대 이후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있어요.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친구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 졸업 앨범을 찾아보니까 정말 우리 학교 졸업한 친구가 맞아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때는 서로 모르고 지냈지만 성인이 되어 같은 학교 출신을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한때 친하게 지냈고 제가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얼굴 볼 일이 줄어들고 가끔 한번 연락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원래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회사가 달라지니 거의 볼 일이 없더라고요. 좀 얌전하고 말 수 없던 친구인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24살 때 속도 위반으로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청첩장이 나왔을 때 거의 반년 만에 연락을 해왔었고 그래도 축하해주기 위해 축의금 20만 원도 내고 결혼식까지 참석해서 사진도 찍고 왔어요.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이 친구 결혼식에는 제가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같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라면 한 달이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일 텐데도 저 말고는 도무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 나이 또래에 사람도 별로 없고 친구라기보다는 전부 회사 동료 직원들로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본인 입으로 워낙 조용하게 학교 생활에서 친구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죠. 그래도 친구니까 축의금도 냈고 나중에 친구들 사진 찍으러 올라오라고 해서 그때 가서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면 보통 신혼여행 다녀와서 결혼식 참석한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고 작은 답례 선물이라도 주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결혼식 끝난 뒤로 연락 한 번 먼저 없더라고요. 분명히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꽤 지난 것 같은데 사진 한 번 보내는 적도 없고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도 안 하길래 결국 한 달쯤 지나서 제가 먼저 안부 연락했어요. 잘 다녀왔냐고 재미있었냐고 물었더니 너무 좋았다면서 본인 신혼여행 갔다 온 자랑을 한참 하더라고요. 선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사온 것 같은 눈치길래 저도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했죠. 너무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가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거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 뒤론 저도 다른 일에 바빠서 먼저 연락을 못했고 이 친구가 저한테 먼저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흔한 안부 메시지도 없고 생각해보니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네요. 그런 걸 일일이 따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튼 친구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 반년 넘게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이 친구 아이 낳았을 때 첫째 태어났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뒤로 아기 사진을 자주 보냈는데 제가 남의 집 아기한테는 별 관심도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쁘다 해주고 말았습니다. 한번 아기 보러 놀러 오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거절하다 보니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친구가 자기 집 형편에 돌잔치 하는 건 무리고 그냥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남의 집 가는 게 싫어서 다음에 가겠다고 몇 번을 미뤘어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거절하다가 도저히 더는 거절할 핑계가 없어서 토요일에 저 혼자 친구의 신혼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아이가 돌이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선물로 돌반지를 사야 하나 뭘 사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하나 봉투에 넣어서 가져갔습니다. 가서 3시간 정도 아이 보고 놀다가 친구가 배고프다면서 점심은 뭐 시켜 먹자고 하길래 전화로 배달 음식 주문했는데 친구는 아이를 끌어안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미 음식이 와서 배달원이 계산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가 계산할 기미가 안 보이자 그냥 그것도 제가 카드로 결제해줬어요. 더 있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서 밥만 대충 먹은 뒤에 이젠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준비해온 상품권 봉투를 주고 일어났어요. 솔직히 밥값을 제가 계산한 것 때문에 약이 올라서 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친구의 출산을 축하하러 온 자리고 아이한테 선물 주려고 산 거니까 현관 나오기 직전에 주고 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 호구짓한 것 같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 주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정도로 염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친구가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는 이유를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축의금 20만 원에 그날 아기 돌 선물 10만 원,
그리고 밥값 25,000원이 아깝긴 했지만 도로 돌려달라고 하기도 애매한 돈이라 그냥 적선했다 치고 인연 끊을 생각이었죠. 거기서 인연 끊고 서로 안 보고 살았다면 지금은 아마 제 기억 속에 그 친구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제 인생에서 비중이 없었을 텐데 며칠 뒤에 또 친구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집 놀러 왔었는데 내가 밥도 못 해줘서 미안해. 생각해보니 그날 점심밥도 너가 샀더라고. 너무 미안해서 내가 다음에 식사 대접할게. 저는 밥 안 사줘도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친구가 계속 다음에 한번 만나자고 해서 다음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밥값만 저한테 뜯어낼 생각이었는데 제가 상품권 10만 원짜리 주고 갈 줄은 몰랐나 보죠. 아무튼 장기적으로 뽑아먹을 물주로 보인 건지 뭔지는 몰라도 친구는 그 다음에 저와 또다시 만나서 이번엔 자기가 밥을 사더라고요. 내가 친구를 오해했구나 생각하고 그 뒤로는 종종 연락하면서 지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에도 한 번 데리고 나간 적 있었는데 다들 그 친구의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조용히 지냈으면 그럴까 싶기도 했고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면 그만이다 싶었죠. 제 친구들 다들 착하고 좋은 애들이었고 내가 없을 때라도 다 같이 친하게 알고 지내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원래 제 친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걔 왜 자꾸 우리 모임에 마음대로 나오냐? 언제부터 친했다고? 올 거면 회비라도 좀 내라 그래. 맨날 와서 공짜로 밥만 먹고 가냐? 맞아. 저번에도 중간에 은근슬쩍 끼더니 내가 회비 내야 한다고 하니까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면서 그대로 사라지더라. 걔 좀 이상해. 원래 저희 친구들이 자주 약속을 만들고 그때그때 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자주 갔거든요.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 모이는데 그때마다 식비에 술값, 커피값을 해야 하니까 2만 원, 3만 원 회비를 걷어서 모입니다. 항상 단톡방에서 모이는 날짜와 시간, 장소 회비까지 공지를 하기 때문에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 회비 내는 모습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네요. 7시 모임이면 넉넉하게 7시 반, 8시쯤 얼굴을 드러내고 대충 분위기 봐서 모임 끝나기 전에 슬쩍 사라집니다. 공짜로 밥이랑 술만 먹고 가는 거지요. 자기 딴에는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건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나 보더라고요. 참다 못해 얼마 전에는 그 친구를 뺀 나머지 다른 친구들끼리 단톡방을 새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본인은 모르게 왕따를 당하다 보니 얼마 전에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왜 친구들 모이자는 얘기를 안 해? 이제 늦게까지 술 마셔도 되는데 다 같이 한잔 해야지. 차마 너 빼고 다른 애들끼리 모이는 거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다 불편해했고 저도 솔직히 그리 좋게 보진 않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카톡으로 안부나 묻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올해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기 위해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 이 친구를 부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따로 시간 내서 만나기도 싫었고 제가 결혼식도 가고 첫째 아이 돌 때 10만 원 상품권까지 줬기 때문에 본전이 생각나서 같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포함해서 5명의 친구들이 모였고 저는 1인당 2만 원 정도 하는 괜찮은 식당으로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청첩장을 나눠주고 식사와 간단하게 맥주 정도를 마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친구가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 둘째 돌잔치에 한 명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니? 며칠 전 저희 친구들 다 모여있는 단톡방에 이 친구가 둘째 돌잔치를 한다고 글을 올렸어요.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제 결혼식 청첩장 나눠주고 축하받는 자리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 돌잔치는 좀 그렇다 얘. 요즘엔 다들 가족끼리 대충 하고 안 하는 추세던데? 보다 못한 친구 중 하나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트려 보려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아니, 돌잔치를 왜 안 해? 첫째만 자식이고 둘째는 자식 아니야? 니들이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는 거야. 완전 정색을 하고 화를 내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는 더 이상 제 결혼을 축하하는 상황이 아니었죠. 내가 친구들에게 청첩장 주고 내 돈으로 밥값 내고 축하받으려고 만든 자리인데 여기서 왜 둘째 돌잔치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지 진짜 답답했습니다. 속으로 그냥 부르지 말 걸 괜히 본전 생각나서 부르는 바람에 내가 다 망쳤다고 엄청 자책을 하면서 있었어요.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돌잔치에 오지도 않는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친구가 너가 평소에 회비도 안 내고 친구들한테 잘하지도 않아 놓고 누가 너 돌잔치에 가겠냐고 비웃었죠.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친구들을 초대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은 친구들을 내가 한 곳에 모으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급기야 나머지 친구들이 쟤 때문에 분위기 다 흐리니까 먼저 집으로 보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론이 이런데 제가 어쩌겠어요. 다른 친구들을 위해 돌잔치 타령하는 그 친구 보고 일단 오늘은 집에 먼저 들어가라고 했죠. 나중에 다시 따로 자리를 만들자고 오늘은 내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니까 이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집에 가야 하냐고 펄쩍 뛰는 겁니다. 왜 나한테만 집에 가라고 해. 쟤들이 먼저 나한테 시비 거는 거 너도 봤잖아. 너한테도 정말 실망이다. 고작 청첩장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 너라면 다른 애들 설득해서 우리 둘째 돌잔치에 가자고 할 줄 알았어. 이쯤 되니까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저는 사람이라면 잘해주는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해주려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아마 이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염치가 있고 상식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을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도 손해보려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너가 선택해. 오늘 나보고 먼저 가라고 하면 앞으로 너랑 나 사이는 끝이야. 나야 아니면 저 덜 떨어진 것들이야. 당연히 그 말을 들은 제 친구들은 격분했고 저희들 때문에 식당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너보다는 얘네들이랑 더 오래 알고 지냈잖아. 오늘은 그냥 집에 가. 빠르게 할 말을 하고 얘를 집으로 보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본인이 쫓겨날 줄 예상 못했는지 갑자기 화를 내고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니들 전부 그따위로 살지 마. 내가 친구가 없어서 니들이랑 노는 줄 알아? 다들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애도 못 낳을 것들이. 너네들이 얼굴도 못생겼으니까 남자들도 결혼을 안 해주는 거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부었고 마지막으로 저한테까지 한마디를 하더군요. 너가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하고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아? 평생 저주할 거야.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도 마.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항상 말수도 적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번 꼭지가 도니까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그런 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랑 연 끊고 안 보는 건 상관없고 오히려 좋은데 내가 준 축의금 20만 원이랑 첫째한테 10만 원 준 것까지 전부 내놓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친구는 자기가 그걸 왜 줘야 하냐고 한 번 받았으면 끝인 거지 다시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도망가려고 했고 나머지 제 친구들 4명이 도망 못 가게 붙잡았어요. 내 돈 당장 안 내놓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겁을 먹었는지 지금 당장은 가진 돈이 없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뺏어서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2장, 1만 원짜리 4장이 있었어요. 야, 솔직히 내가 너한테 훨씬 많이 해줬는데 이것만 받고 없던 일로 하자. 싫으면 나랑 끝까지 해보던가. 이 동네에서 너네 가족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거렸고 저도 더는 일이 커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저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이 기회에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했지만 어차피 앞으로 2번 볼 사이 아닐 것 같아서 그만 잊어버리자고 했어요. 사실 그까짓 돈 30만 원이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제 기분의 문제였거든요. 그 이후에 조용히 저희 친구들 단톡방에서 걔가 나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친구들을 차단했는지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저희도 굳이 다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먼저 연락도 안 했어요. 나중에 다른 친구에게 전해 들었는데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 왔고 워낙 성격이 음침한 탓에 졸업할 때까지 친구 하나 없었다 하더라고요. 과거가 어떻든 간에 사회생활하면서 만났으면 다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저 때문에 괜히 마음고생한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스스로 떨어져 나가줘서 그 친구에게도 고맙게 생각해요. 앞으로 아무한테나 함부로 친한 척 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